이번 시간에는 플레이했을 때 이 폭발하는 바닥에 닿아서 폭발하기 전에 몇 가지 기능을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설정해둔 이 폭발하는 몬스터가 여러 마리일 때 한 마리씩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설정은 이렇게 터지지도 않고 문제가 좀 있죠. 동시에 여러 마리가 동시 폭발할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 이 던졌던 위치에서 이 약간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몹들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서 다 같이 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내용은 맞은 한 몹을 찾아서 그 녀석의 강체 디스트럭터블 메쉬를 임펄스해서 흩날려주는 거죠. 먼저 이놈의 블루프린트를 들어가겠습니다. 몹 다이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모되는 몹 블루프린트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기능을 여기다 다 설정을 해 주었었죠. 그리고 관계를 보려면은 또 발사체 아크 PRG 발사체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꾸며줬는데 자, 여기서 시점이 바닥에 발사체가 바닥에 꽂혔을 때 요 시점이죠. 바닥에 충돌되었을 때 이 시점부터 몇 가지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기능에 대해서 여기 바닥에 꽂혔을 때 첫 시작은 얘네들이 다 체크가 돼서 안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쵸? 그 안쪽으로 모이는 내용을 미리 이제 꾸며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안쪽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얘 좌표에서 이 특정 좌표에서 이렇게 충돌된 좌표로 발사체가 충돌돼서 시전 임팩트가 돌 때 그 위치로 빨려 들어가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치로 살짝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발사체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발사체에서는 호출만 하고 몹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몹 다이노라는 특수한 자손 블루프린트에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 부모가 되는 모든 몹이 해당되는 곳에 해주면 모든 몹이 다 끌어당겨지겠죠. 맞으면 끌어당겨지겠죠. 그거를 이벤트를 여기다가 부모 몹 블루프린트에다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밑쪽에다가 다이는 놔두고요. 쓰는 거니까 커스텀 이벤트 하나 추가해서 move i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타임라인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임라인 추가 플레이 프롬 스타트에 연결해주고 이 타임라인은 그 보관용으로 쓸 거예요. 보관용.
러프의 보관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알파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0에서 짧게 갈 거예요. 0.5초에서 1로 길이 0.5초로 줄 거고요. 오른쪽 버튼 자동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벤트 그래프로 나와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변수를 얘는 move in location 이렇게 그리고 벡터로 만듭니다. 컴파일 벡터를 가져와서 get 해서 이 좌표가 이 화면에서 딱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발사체의 바닥에 닿았을 때 그 좌표를 얻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로 이 내용을 채워줄 거고요. 변수를. 그리고 러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끌어서 러프를 해보면 벡터의 러프입니다. 선형 보관에 러프를 할 거예요. B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고요. A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몬스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당하는 기본 몬스터 위치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이 핀 분할을 해서 메이크 벡터를 합니다. 이 핀 분할을 하는 이유는 발사체가 요 바닥에 꽂히면 좌표가 아마 000,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00인데 여기 만약에 바닥에 발사체가 꽂히게 된다고 치면 좌표가 x는 뭐 680, y는 120. 근데 z는 0이에요. 근데 얘가 얘 좌표를 따라간다고 쳤을 때 요렇게 되겠죠. 그 좌표에 똑같이 따라가게 하면, 그쵸? 안쪽으로 파이니까 z축을 제한 x, y축만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값을 뺀 좌표 이동 이렇게 가져와서 두 가지 여기 메이크 벡터에서 Z는 움직이지 않고요. X, Y만 움직이고 이거를 A 값에다 꽂아주는 거죠. A에서 B로 이제 가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파로 타임라인 보관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체 PM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set actor location 여기 보시면 set actor location 좌표만 있는 거예요. set actor 좌표만 액터의 좌표를 내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업데이트로 여기서 0.5초 동안 여기서 핀 분할을 해줍니다. 그래야 x와 y축을 맞춰주고 z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높이 그대로. 얘가 만약에 높이가 뭐 88이다. 그러면 88인 상태에서 여기 x와 y축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Z축은 그대로 꽂아줍니다.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그대로 되게. 그러면 요게 지금 했던 내용이 자, 내 좌표, 그러니까 몬스터의 좌표에서 특정 좌표로 0.5초 동안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Z축 높이는 그대로 두고요. 일단 컴파일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무브인 로케이션에다가 어떤 로케이션을 넣을 건지, 어떻게 넣을 건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발사체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발사체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호출하고, 만들어 놓고 어디선가 호출하는 형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몹에서는 이 내용이 꾸며졌어요. 그러면 몹 다이노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몹 블루프린트를 부모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발사체 바닥에 닿았을 때 타이밍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크 PRG에서 설정을 좀 바꿔줍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은 바닥에 닿으면 바닥에 체크하기 위한 컬리전은 삭제를 했고, 그리고 그 바닥에 닿은 위치 히트 로케이션을 바닥으로 저장을 했고, 바닥 로케이션, 그리고 아크 PLJ 발사체의 이펙트도 삭제를 해줘야겠죠. 바닥에 머무르니까. 그리고 바닥에 그 흡수되는 이펙트가 시전이 되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바닥 폭발 이펙트, 그리고 나머지 이펙트들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 바닥을 체크해서 그 바닥에 닿은 그 위치값을 가져왔을 때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뒤로 밀고 분기를 해서 시퀀스, 여기서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알파벳 S를 누르고 왼쪽 그 마우스 클릭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전혀 다른 형태를 또 하나 넣어 볼 텐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바닥에 체킹을 할 컬리전, 그리고 터질 컬리전을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서 이렇게 구형태로 설정을 해줬었고, 이것도 컴포넌트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컴포넌트를 생성시켜서 하는 다른 내용을 한번 배워보고, 하나는 이 컬리전 이미 지금 막 한 액터에 검출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썼고, 그 타이밍을 여러 번 가져오려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이 기존 충돌이 유지됐다가 나타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노드에서 스피어 오버랩, 여기 보면은 액터들을 가져올 수 있고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컬리전 하나 생성을 해서 오버랩 되는 내용들을 반환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 만들 거라서 요 구체 오버래핑 액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요 시점에 구체가 하나 생성되고 오버래핑 된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이 히트 GR 로케이션을 그 위치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사가 됐다면 이 위치에서 구체를 발현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위치로부터 한 300, 우리가 익스플로도 300 정도로 했죠. 300 정도 있는 녀석, 주위에 딱 닿는 녀석을 검색을 해서 어떤 놈인지 가져오는 거죠. 액터 클래스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액터들을 가져올 건지 조건이랑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액터 클래스 필터를 여기 오브젝트 타입 중에, 그러니까 분류 중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볼게요. 변수로 오브젝트 타입을 변수로 승격한 다음에 여기다 들어갈 내용은 move in
움직일 녀석들을 이렇게 여기 컴파일 하고 보면은 이게 지금 오브젝트 타입인데 자 여기다가 지금 보면 제가 바로 변수를 하고 컴파일을 했더니 기본값을 파싱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본값을 제가 안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기본값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어떤 녀석들을 가져올 건지, 월드 스태틱을 가져올 건지, 월드 다이나믹을 가져올 건지, 펀, 피직스 바디, 비클, 데스트럭터블 메쉬, 플레이어, 이거는 우리가 만든 채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오브젝트 채널을 걸러줄 수 있죠. 우리 오브젝트 그 충돌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 컬리전 오브젝트를 확인을 합니다. 대표 컬리전 오브젝트가 지금 캡슐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몹에는 폰으로 돼 있고, 그렇죠? 몹은 폰으로 돼 있고 몹 다이노는 몹으로 돼 있네요. 오브젝트 타입이. 제가 예전에 크게 문제 없는 설정인데 여기서는 여기 맞아요. 오브젝트 타입 몹을 이렇게 채널링을 해놓으면 분류해서 얘를 가져올 수 있겠죠. 조건처럼.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줬던 내용 중에 bp 언더바 몹에 캡슐 컴포넌트 컬리전 프리셋을 커스텀으로 바꾼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을 몹으로 바꿔줘요. 몹으로 바꿔주고 모두 무시 누르고 몇 가지만 블럭에 반응할 수 있게 바닥면 월드 스태틱, 그리고 이제 이 몹은 플레이어가 때릴 때 반응을 해야 되고 플레이어 발사체가 때릴 때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관련된 모든 몹들은 그 내용을 따르죠. 얘랑 관련된 파생된 이런 몹들은 다 얘 내용을 따르니까 요거는 지금 흐름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몹으로 바꿔줍니다. 채널을. 지금 아크 PRJ에서 스피어 오버랩 액터를 진행하면서 오브젝트 타입을 어떤 형태로 정의할지 여기 지금 스택에서 고르고 있었죠. 여기서 옵션에서 자 몹을 고릅니다. 몹. 자 컴파일. 그러면 느낌표가 없어지면서 컴파일이 되는데, 자 이 몹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내용에서 이 구체 안에 들어온 녀석들을 이름을 한번 검출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루프 치면 for each 루프가 나옵니다. for each 루프는 기본적으로 배열을 받아서 그 배열 안에 있는 내용만큼 루핑을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서 실행핀 연결, 그리고 어레이된 이 배열 안에 엘리멘트들을 이름을 가져오는 게 프린트 스트링을 해서 이렇게 루프 바디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면 알아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가져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컴파일을 하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몬스터를 3개를 배치를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만든 다른 몬스터도 한번 가져올게요. 힐 PRJ BP 폴더에 가보면 기존에 했던 시저나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나름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봐서 자, 저 중간 정도에 던져줄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다시 자, 중간 정도에다가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지금 제가 퍼스키를 눌러서 화면을 멈춘 거예요. 멈췄을 때 그
그 검출되는 몬스터들이 있죠. 이름이. 그쵸? 다시 지금 하나가 터졌지만 네, 이렇게 검출이 되죠. 5개가. 아크 PLJ에 다시 돌아와서 스피어 오버랩 액터에서 지금 오브젝트 타입 채널을 우리가 몹으로 지정을 해줬고, 지금 우리가 배치된 녀석은 몹 블루프린터에서 다 파생됐고, 몹 블루프린트 기본적인 그 캡슐 컴포넌트 충돌 내용을 오브젝트 타입을 다 몹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 반응해서 그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액터 클래스 필터라는 녀석에다가 우리가 다이노만 넣도록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자 가운데 던졌을 때 보다시피 3개의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노가 3마리 있기 때문에 이 2마리는 제외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선택하는 액터들만 해당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액터를 무시하게 할 건지, 반대로 선택이 아니라 반대로 무시하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떤 특정 몬스터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참고하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요거는 비워둬서 기본적으로 모든 몹에 해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증은 끝났고, 이제 뭘 가져올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몬스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배치된 게, 그리고 얘놈이 몹들이라고 오브젝트 채널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몹이죠. 그래서 몹을 형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쵸? 형 변환을 시킵니다. 형 변환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리 꾸며준 몹 블루프린트 이벤트 그래프에다가 우리 미리 꾸며준 몹 무브인이라는 커스텀 이벤트 있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기능을 여기서 이제 해줄 건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무브인이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변수를 B에다 꽂아줬는데 움직일 타겟 장소, 그 장소를 여기서 이제 넣어줍니다. 여기서 먼저 넣어주고 set 뭐였죠? move in 로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move in 로케이션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어떤 녀석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 이제 발사체에서 바닥에 꽂혔을 때 저장하는 이 히트 GR 로케이션을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 블루프린트에 통신돼서 넣어지겠죠. 변수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해야 되죠? 무브인 커스텀 이벤트를 작동을 시켜야겠죠. 자, 무브인 하면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제 여기서 썼을 때 호출하는 게, 함수를 직접적으로 만들었을 때도 있지만 이벤트 다른 타 통신에서 이벤트 그래프, 아니면 본인이 불러올 때 이벤트 그래프도 함수 호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move in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움직일 장소를 미리 한번 선정을 해서 변수로 저장한 다음에 넘겨주고, 그리고 움직이게 넘겨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검출한 내용은 될 거예요. 자, 네. 일단 검출해서 모이는 건 해결이 됐죠. 그쵸? 검출해서 한쪽으로 모이는 건 해결이 됐는데, 터지는 건 다 같이 터지지 않는데 그것도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터지는 내용을 해볼게요. 아크 PRJ의 이벤트 그래프에서 여기는 이제 좀 적어놔야겠네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추가한 내용은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점으로 모으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폭발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줬는데 그 중에 이 익스플로우의 컬리전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노콜리전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바닥에 닿아서 시간이 지나서 폭발을 돼야 될 시점에 셋 컬리전 이네이블을 컬리전 대계에 이네이블을 넣어줬죠. 그와 동시에 얘가 이제 컬리전이 되는 동시에 이 위치에 있던 녀석을 또 300만큼 검출해서 이 크기가 300이니까 비긴 오버랩 겹침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비긴 오버랩 겹침 이벤트를 활용해서 겹쳐져 있는 액터를 데미지를 주는 걸 했었죠. 데미지를.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줘서 데미지가 다 달면 이제 그냥 일반 발사체처럼 일반 발사체는 쏘자마자 닿았을 때 히트되면 데미지를 주는데 여기서는 모았다가 터졌을 때 그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숨겨놨다가 컬리전을 줘서 겹친 녀석들을 데미지를 주는 거 내용을 요 내용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요 내용 때문에 하나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가 이제 계속 닫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비긴 오버랩은 한 번만 발생된 게 아니라 닫고 있으면 계속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실행 흐름 핀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한 번에 갔을 때 그냥 디스트로이드 컴포넌트로 이 폭발되는 영역의 컬리전을 지워버렸죠. 그 이유 때문에 한 번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자,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될 내용은 일단 얘 데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몹 다이노죠. 몹 다이노의 클래스 디폴트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몹에서 설정했던 이 HP가 있습니다. 100으로 설정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100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 100을 완전히 다 깎기 위해서 데미지를 101을 줬네요. 그냥 100을 줘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데미지를 주면 어떤 처리가 일어나냐면 이 몹에 대한 데미지 설정 어딨죠? any 데미지 여기 설정이 HP를 측정을 하고 HP에서 에너지가 다 달면 죽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 죽음으로 가라는 거는 여기 이벤트는 아무것도 없지만 몹 다이너는 죽음 때 그 디스트럭터블 메시를 뿌리기 위해서 캐릭터를 숨기고 그 DM을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줌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디스트로이 컴포넌트를 좀 늦게 주는 거예요. 자, 딜레이 폭발이 한 번 일어나니까 딜레이 아주 짧은 시간만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0.1초. 그렇죠? 그 1년에 다이 돼서 DM을 뿌리고 다른 애가 또 겹쳐져 있으면 다른 애 또 뿌리고 이렇게 할 시간이 0.1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먼저 발생된 순서의 흐름이에요. 시간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다 돌고 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적용이 되는데 지금 적용이 됐는데 그 날아가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다 그 아마 강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얘네들이 모두 다 충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다 어딘가 날아갔는데 작동은 되는데 이쁘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또 살펴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DM을 살펴보죠. 여기에 설정된 디스트럭터블 메시를 들어갑니다. 디스트럭터블 세팅에 보면 우리가 그 이 폭발하는 녀석을
이거를 둘러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벡터 배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쉽게 내용이 일어나기 위해, 그냥 부서지기 위해서 DM의 디테일 데미지 옵션에 보면 Enable Impact Damage를 체크를 해놨어요. 그냥 임팩트 데미지가 들어가게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저장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네,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네,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모여서 네, 잔인하게 폭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네, 폭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네, 너무 심하게 터지네요. 한 곳으로 모여서 네,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설정을 해준 게 다이노 뭐 공룡만 지금 그 터질 때 죽음 그 설정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다이노 메시를 설정을 해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이 다른 몬스터 파이트나 시저도 시즈도 둘 다 이제 그 자른 디스트럭터블 메쉬를 넣어줘야 같은 반응을 보여주겠죠.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화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만 설정이 되어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요 만약에 DM을 쓴다고 하면 몹에다가 설치를 하면 나머지도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몹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특수하게 다이노만 만들어줬고, 얘도 특수하게 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파이트랑 시즈도 닫고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DM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쵸? 메쉬에 가서 자, 메쉬 애니메이션,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갖다 쓰기 때문에 다른 걸 열어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을 할까요? 이렇게 네, 아이들. 여기서 똑같이 이제 하나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해서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이노의 내용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복제를 안 하고 MI로 만들어서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MI, 얘는 화이트였죠? 화이트 다이 DM이 맞죠? DM이라고 쓸게요. 얘도 원래는 이게 아니라 다이노 DM이겠죠. DM. 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얘를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줘야겠네요. txt 갖다 써서 이름이 이런데 txn으로 바꾸고, 얘는 tx 스텝, 그쵸? 같이 쓰고
끄고요. 저장하고 여기서 디폴트 맵과 노멀 맵만 넣어주고 색을 조절할 수 있게 잠깐만요. 너무 많이 열어서 닫겠습니다. 네. 이게 화이트 DM이고 여기서 미니언즈 화이트의 내용 중에 노멀 맵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색은 아마 기름이니까 검은색으로 나오겠죠. 검은색, 회색,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나올 거고 스텝으로 알파를 했으니까 좀 더 분명하게 떨어지는 검색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놈이 아니라 어떤 놈이었죠? 네, 기본을 RG를 나눠서 썼네요. 네, RG를 나눠서 썼어요. 요거를 화이트 DM에다가 넣어주면 아마 좀 색깔이 변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DM에 얘는 따로 꾸며줘야겠네요. 따로 하나 꾸며줘야겠어요. 다이너 DM 복제 화이트 DM 여기서는 그 텍스처가 요 텍스처가 RG로 메탈로 러프니스로 틴트로 들어갔네요. 메탈 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R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MI는 뭐 텍스처만 다시 원래대로 마스터 메탈에 그냥 넣어주고요. 지금 붉은기가 됐네요. 여기서 텍스처를 지금 RG로 나누는 걸 좀 살펴보면 빨강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초록이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로 들어가는 내용. 네, 요거를 스텝 내용도 좀 바꿔줄까요? Q&A 텍스처 좀 복잡한 스모크로 요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거의 뭐 완전 뒤덮었는데 저장하고 이게 각 텍스처 그러니까 각 오브젝트 머터리얼마다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보통 약속이 되어 있으면 다이노는 보면 아예 텍스처에 컬러가 칠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에서는 RGB를 활용을 안 했고 근데 얘는 또 RGB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처음처럼 다이너를 메테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텍스처만 집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설계 자체에서 반드시 공통된 약속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면 다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을 겪는 거죠. 요거를 컬러를 바꿔줘야죠. 검은색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저장을 했네요. 검은색으로 아니면은
조금 파란기를 넣어줄까요? 네. 구분이 안 될까봐 빨간 피와 그 기계에서 튀는 어떤 등유나 어떤 특유의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DM에다가 이제 터지는 거니까. 자, 네. 지금 너무 범벅이 됐는데 텍스처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서 맞춰 가려면 얘도 우리가 아까 썼던 MI를 활용을 해야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는 하나 더 이거를 꽂아줘서 자, 파워를 알파로 꽂아줘서 조절을 해볼 수 있게 러프 파워 그러면 조금만 나타나게, 아니면 반대로 많이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좀 특수하게 반대 상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A와 B를 바꾸는 거죠. 너무 이제 장악력이 크다 싶으면, 그래서 반대로 얘를 많이 줘서, 아니면 이렇게 적게 줘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또 멀티플라이를 줘서 이 브라이트 알파 세기를 좀 넣을 수 있겠죠. 러프 알파 1 기본 1 저장. 일단 저장을 여기서 해주고 MI에다 넣어주죠. 우리 만들었던 MI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연녀석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텝 텍스처도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뭐 단순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단순한 거 알파 이렇게 얼마큼 묻을지 이것도 조정할 수 있겠죠. 알파로만 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 클라우드를 썼는데 클라우드를 넣어보죠. 이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어느 정도 쓸 건지 넣어주고 저장. 지금 얘는 이제 MI를 제가 블랙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지금 어두워서 블랙을 넣으면 더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우리 다시 블루프린트를 얘의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화이트의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다이노처럼 똑같이 해줘야겠죠. 컴포넌트 추가 데스트럭티블 메쉬. 여기서 지금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제 꾸며줘야 될 거는 얘를 죽음 때에 나타나게 해줘야겠죠.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뷰지블을 끄고, 뷰지블을 끄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숨겨져 있다가 위치가 안 맞네. 위치도 맞춰줘야겠죠. 메쉬의 높이 마이너스 85. 자, 마이너스 85의 위치에
GB를 키면 네, 나오죠. 네, 나오게 하고 요거를 이벤트 그래프에서 오른쪽 버튼 다이 함수 호출이 아니라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몹에서 이 다이가 있는데 또 자손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어서 뭔가를 읽게 되면 갱신이 돼요. 그래서 했던 내용 우리가 기존에 있던 메쉬를 컬리전을 더 이상 충돌이 안 되게 하고요. 그래야 두 개가 얘와 얘가 충돌하지 않겠죠. 다른 것과도 충돌하지 않게 노 컬리전 그리고 셋 비지빌리티를 꺼줘서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자, 체크를 해제하면 꺼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비지빌리티를 제가 꺼놨었는데 셋 비지빌리티를 체크를 해서 켜줍니다. 나타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게 하려면 여기 다이노에서 했던 내용, 자 다이노에서 했던 요 내용처럼 여기 보면 제가 했던 내용이요. 여기까지 매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다이나믹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효과를 넣는 거죠. 요거를 컨트롤 C 여기 화이트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변수가 고정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타겟은 화이트 DM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지워주고 변수는 여기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변수로 승격 여기서 DM 뭐라고 줬죠 이름을? MIDM이네요. MIDM 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꽂아주고요. 실행핀 플레이 프롬 스타트에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얘만 얘네들 좀 밀어서 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레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뭐 다이노는 다 터지지만 지금 로봇들은 터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좀 충돌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하나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부모 몹 블루프린트에 가서 캡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컬리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캡슐에 제너레이터 오버랩 이벤트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이노도 보면 캡슐 컴포넌트의 내용에 제너레이터 오버랩 이벤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쵸? 우리 잠깐만요. 이런 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어택 PRJ 이게 아니고 우리 아크 PRJ에서 그 폭발되는 검출을 하는 비긴 오버랩 내용이 오버랩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오버랩 이벤트가 일어나게 하려면 제너레이터 오버랩 이벤트가 충돌한 두 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화이트의 캡슐 컴포넌트에 보면 이게 오버랩 이벤트가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맞아요. 안 했으니까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처음부터 몹에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계속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게 꺼져 있으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얘네들 다 한쪽으로 치우고 여기 몹 화이트만 맞는지 네 날라가네요. 날라가죠. 다시 안드로메
잘못 썼네. 얘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체크가 돼 있어서 저렇게 터지고요. 얘는 이렇게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폭발이 될 때 강체가 DM이 저렇게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지금 그 구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확 날아가죠. 이 구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그 기존의 이 다이노들도 다 같이 터지면 이렇게 엄청나게 퍼지는 효과가 안드로메다로 가서 좋긴 한데 너무 퍼지니까 요거를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터지는 형태가 너무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 디스트럭티블 메쉬가 프랙처 될 때 이렇게 서로 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다이노랑 화이트 이 두 가지의 그 데스트럭터블 메쉬 컴포넌트 컬리전 프리셋을 커스텀으로 바꾸고 오브젝트 타입 데스트럭티블로 바꾸고 그리고 모두 무시하고 오브젝트 반응을 바닥만 일어나게 하는 거죠. 바닥만 월드 스태틱만. 마찬가지로 다이너도 데스트럭티블 메쉬의 컬리전 프리셋 커스텀 데스트럭티블 오브젝트 타입 모두 무시 월드 스태틱만 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볼게요. 다시 봐도 다 모이면 아까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요. 아까는 화면 내 앞까지 막 지나가고 그랬는데 아까보다 낮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줬던 아크 PRJ의 레디얼 포스에서 그 임펄스 힘을 좀 줄이면 돼요. 임펄스, 포스, 데스트럭티블을 이렇게 15,000을 줬는데 좀 줄여보는 거죠. 한 3,000, 이거 포스랑 임펄스만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하늘 높이 솟았는데 이 정도까지만 솟게 되죠. 겹쳐 있어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한 가지는 아크 PRJ의 레디얼 포스 힘이 센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강체들 DM이 서로 반응이 서로 블록되게 데스트럭티블이 서로 블록되게 하면 저렇게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월드 스태틱에서만 오브젝트 타입을 데스트럭티블로 하고 오브젝트 반응에서 블럭을 월드 스태틱만 두 개를 막아준 거죠. 그러면 겹쳐도 괜찮고 적당한 폭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힘을 좀 조절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맞게 이 로봇에 알맞게 조금 다시 뒤쪽으로 조금 빼줄게요. 이펙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터질 때는 약간 저 PT는 내용보다는 몇 가지 좀 이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화이트의 디스트럭티블 메쉬에 가서 디테일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MI를 스텝을 해보고 녹색으로 빠지는데 얘는 푸른색으로 해주죠. 푸른색으로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프랙처 될 때 나오는 이펙트도 넣어주겠습니다. 그 이펙트는 우리 다이노 했을 때 썼던 내용을 좀 가져다가 프랙처 이펙트를 복제 이거는 블러드가 아니라 고장 그 기계의 고장 느낌으로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할게요. 브레이크 다운.
조금 너무 심한데. 네, 이렇게 색깔을 우리 원래 검은색으로 했었죠. 검은색인가요? 색깔이 뭐였지? 검은색으로 했네요. 얘는 조금 푸른기를 줄까요? 0.05 정도. 네, 얘가 아니라 블루에다 줘야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건 뭐죠? 지우고, 얘도 지우고, 푸른기가 가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전기 이펙트를 좀 넣어줄까요? 또 폭발 이펙트를 넣으면 저 너무 쬐끈한 건데 얘가 되게 작잖아요. 얘가 엄청 작아요. 작아서 많이 넣어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요. 5개, 네, 5개 정도. 너무 심했나? 네, 7개. Q&A에서 파티클에서 볼트 볼트 관련한 내용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볼트를 검색해보면 히트가 있어요. 볼트 히트 2개가 있는데 히트 1번을 쓰겠습니다. 1번을 브레이크다운에 둘러보게 한 다음에 이 전기 부분을 가져다가 이미트 익스포드 하고 개수를 줄이고 그리고 스피드 라이프 타임도 많이 줄여야겠죠. 빨리 사라져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해볼까요? 요거를 화이트 DM에다가 프랙처 이펙트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확인을 해보죠. 네, 이렇게 저 정도. 조금 괜찮은데 몇 개 좀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시간차를 둬서 스폰에 버스트 리스트 하나 더 추가해서 한 개 나오고 0.1초 후에 또 한 개 나오게 0.15초 네 이렇게 나오게. 사이즈 바이 라이프도 너무 커지니까 1부터 네, 이렇게 이 정도. 네, 사이즈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가 지금 1부터 시작하니까 사이즈 바이 라이프 Z축만 좀 늘려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1.5 Y축 늘려. 네. 111 처음에는 0.8 정도. 네. 너무 두껍네요 끝에가.
중간에 팔을 좀 줄여주고요. 4 정도. 네. 사이즈 바이 라이프도 중간에 좀 키워주겠습니다. 너무 키웠네요. 좀 낮추고. 이게 지금 9 형태인데 9 형태에서 실린더 형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실린더 형태로 하고 높이 값을 좀 많이 주면 되겠네요. 로테이션 멈춰서 한번 보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여기만 조금 두껍게. 메쉬를 바꿔서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즉흥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태워놓죠. Q&A에 파티클에 볼트 레디 02번을 보시면 GPU로 썼던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다운에다가 리미트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카이드 들어서 0.2초 한 0.2초 네. 0.5초 네, 0.3초 정도 하고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100 10 네. 그리고 스피어의 아니 스피어가 아니라 네, 스피어 레디우스 로테이션을 좀 100 정도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볼트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해놨고 여기서 이제 컬러만 다른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블루가 있죠? 볼트 블루를 색깔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닫고요. 블루에다가 네, 블루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몇 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마리로 만들어서 터쳐도 보고 네, 이렇게 이 바닥에 튀는 피가 너무 많네요. 좀 줄이죠. 아껴야 되네. 스폰에서 0.5 그럼 반절만 스폰 되게 네, 그래도 많네요. 여기 제너레이터에 스폰을 7개 최대한 4개 많이 줄이죠. 번개도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몬스터 종류 중에 다이노 그쵸? 다이노 3마리 뭐 그리고 화이트 로봇 3마리를 같이 터쳐 볼게요. 네, 이렇게 그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몬스터들의 죽음 때 저렇게 폭발 형태를
만들어졌습니다. 다수의 몬스터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폭발을 한 거죠. 다수의 몬스터를 끌어들이는 내용,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무 이펙터의 실무는 저렇게 끌어들이는 것까지 할 수가 없죠. 어떤 캐릭터의 실제 좌표 이동은 무조건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아크PRJ에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설정을 몬스터에서 막 설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프로그램 영역이고요. 우리 이펙트에서 해주는 거는 폭발할 때 힘을 주거나, 그리고 이 강체를 만들어서 DM을 만들어서 폭발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효과 영역에 들어가니까, 효과 영역이 아니라 게임 내용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이제 이펙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끌어들이는 거 이후에 이제 폭발시키는 것들에서 이 폭발할 때의 중요점이, 이 폭발하는 디스트럭터블 메쉬의 그 컬리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컬리전 설정이 이렇게 커스텀하게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서로 겹치게, 만약에 강체끼리 부딪히면 DM끼리 부딪혀서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주고 바닥이나 월드 스태틱에만 이렇게 블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크PRJ의 그 레디얼 포스 힘 조절도 중요하죠. 힘 조절도 어느 정도 조절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변수가 이 폭발시킬 때의 내용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캐릭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또 해봤고, 이 나머지 한 녀석 시즈나 다른 녀석들은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하던 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퍼플 만들 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프로시주얼 스킬에서 썼던 내용들처럼 이런 DM들을 주위에 많이 배치를 잘 하고 계시니까 같이 배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이런 설정들을 강체 설정, 컬리전 설정들을 잘 해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같이 효과를 극대 바닥에 깐다거나 하면은 좋겠죠. 그렇죠? 다시 자,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폭파,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폭파. 네. 자, 이 녀석은 폭파가 안 되네요. 네. 이 녀석은 이제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까지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들어간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우리 이펙터가 해야 되는 영역 있고, 우리는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끌어들이기 그리고 이벤트를 연결하기 등을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데미지 주는 것도 사실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고, 나머지 뭐 포스트 프로세스나 터질 때 강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스트럭티블 메쉬를 프랙처 시킬 때 이펙트를 튀게 하는 거, 그걸 불러와서 실제로 죽음 이펙트에 연결하는 것까지가 이펙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